선생님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아침 일찍 이른 시간부터 부지런하게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새로운 캐릭터로 다시 출시된 알마도라 두 번째 버전을 만나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전의 버전으로 갖고 계신 선생님도 계실 거고요. 또 처음 이 게임을 만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기본 게임부터 활용 방법까지 단계적으로 하나씩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선생님들께 이제 말씀드릴 내용은요. 일단 알마도라의 기본 게임 방법에 대해서 먼저 안내를 드릴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게임인지 상세히 설명을 드릴 거고, 그리고 이 게임을 하는 데 도움이 되는 승리 전략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게임의 이해를 좀 높일 수 있는 사전 활동도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거고요. 게임을 좀 능수능란하게 잘 할 수 있는 친구들, 실력자들을 위한 확장 규칙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연령별로 알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 적용 방법,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저학년, 고학년 이렇게 나누어서 아이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 응용하는 방법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기본 게임 방법부터 알아볼게요. 우선 이 게임의 기본 정보는요. 2인에서 4인까지 할 수 있어요. 2명, 3명, 4명까지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만일에 2명만 있는데 뭐 3명 게임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하나의 캐릭터를 추가해서 한다든지 그런 방법도 있거든요. 이런 거 역시 나중에 활용 방법으로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추천하는 연령은 8살 이상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전략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금 인지를 할 수 있는 친구들이 참여할 수 있고요. 그보다 더 어린 연령, 유치부 친구들 6세, 7세까지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마지막에 활용 방법 코너에서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은 게임에 소요되는 시간은요. 게임을 여러 번 해서 이 규칙 자체가 익숙한 친구들은 빠르게 진행하면 20분 내외가 되기도 해요. 근데 조금 더 고민을 하거나 처음 게임을 접할 때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리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20분, 많게는 한 40분까지도 갈 수도 있습니다. 이제 확장 규칙까지 적용을 하게 되면 조금 더 길어질 수 있죠. 자, 이 게임이 가지는 중요한 핵심 내용을 한번 볼까요? 일단 군사를 이용해서 공격을 하고요. 울타리를 치고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뭔가를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전력과 전술이 필요하고 모두의 보약 그 책에 저희가 1편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그 참고를 하시면 되고요. 이 게임은 역시 전략이 필요하다 보니까 플레이어들 간의 치열한 두뇌 싸움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나오는 캐릭터들이 있고요. 그 캐릭터 중에 가장 인기 있는 종족은 과연 누구일지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구성품은요, 이렇습니다. 게임 보드판이 있고, 그리고 울타리, 금, 자기의 정보를 보여주지 않기 위해 가려주는 가림판, 그리고 확장 규칙에 사용되는 특수 능력 토큰, 동그란 토큰 모양 있죠? 여기가 추가로 있고요. 자, 그리고 중요한 군사 타일이 있어요. 요거는 4가지 캐릭터인데요. 마법사, 엘프, 거인, 기사 이렇게 있고요. 뒤에 숫자가 써 있어요. 앞면은 이제 그림만 캐릭터 그림만 있고 뒤집으면 숫자가 써 있는데 이 숫자는 군사의 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1, 2, 3, 4, 5 있고 각각의 곡이 적혀 있는 지금 개수만큼 들어 있어요. 자, 1편과 어떤 면이 달라졌냐면요. 1편은 게임판이 이렇게 생겼었어요. 근데 이제 더 좋아진 게 1편에서 약간씩 혼동이 있기도 한 게 아이들이 울타리를 놓을 때 바깥을 둘러싸는 울타리인 의미이다 보니까 게임판에 가장자리에 놓게 되거든요. 근데 사실상 가장자리는 놓을 필요가 없어요. 근데 그런 혼동을 줄일 수 있도록 이번에 새로 나온 버전은 가장자리에 울타리 그림이 이미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 혼동이 없어졌고요. 더 좋아졌죠? 가림판도 예전 같은 경우는 캐릭터 그림만 있었어요. 그림만 있었는데 이제 어떻게 바뀌었냐면 가림판 안쪽에 게임에 대한 기본 정보, 확장 게임, 그리고 그 캐릭터가 할 수 있는 특별한 능력, 자, 거기다가 선생님들 아마 게임 하실 때 요거 해보신 분들은
이해하실 텐데요. 경험하셨을 텐데 그 군사 타일 몇 개 준비해야 되는지 금방 기억나지 않거든요. 이거 다 외울 수는 없으니까. 그 설명서를 찾아서 막 이렇게 봐야 돼요. 그거를 왼쪽 펜에다가 이렇게 요약해서 넣어 놨거든요. 그래서 게임 준비하거나 규칙 이해할 때 아주 유용하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바뀌었습니다. 더 좋아졌죠? 자, 그리고 제일 핵심적인 게요. 이게 음 1 편에서 여자아이들이 굉장히 인제 싫어했었어요. 남자애들은 엄청 좋아했는데 여자애들이 캐릭터만 보고 이 게임 별로일 것 같은데요." 이런 얘기까지 했거든요. 왜 그런지 한번 보세요. 1 편의 캐릭터가요. 이랬었습니다. 그죠? 내가 캐릭터를 고를 수가 없잖아. 아이들이 인제 임의로 선택해야 되니까. 오크나 고블린 걸리면 시작도 하기 전에 저 이거 하기 싫은데. 하기 싫은데. 안 하고 싶은데. 무서워요. 이상하게 생겼어요." 이러면서 여자아이들이 특히나 더욱 그런 경향이 있었거든요. 정말 좋은 게임인데 캐릭터 때문에 약간 호감도가 쪼끔 떨어지기도 했었어요. 근데 깜찍하게 변했죠. 그래서 일단 게임 박스만 딱 가져와도 아이들이 "와!" 하고 이제 반응이 달라졌어요, 예전과. 그래서 제가 예전에 1편 때 이거를 설문조사를 한번 해 봤거든요. 한번 보세요. 압도적이죠. 엘프 인기가 엄청났었어요. 오크나 고블린은 이것만 봐도 아시겠죠. 애들이 어떤 반이었을지. 그리고 특수 능력 부분도 요것도 다시 한번 얘기 드릴 텐데 막강한 파워, 화살 쏘기만 애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런 부분이 보완이 됩니다. 자, 요런 구성품은 큰 차이는 없는데요. 울타리가 조금 더 가늘어져서 좀 군사 타일이 조금 더 집중적으로 잘 보이게 되었고요. 자, 아까 말씀드렸던 요거는 세부 능력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 텐데 오크가 가지는 능력이요. 원래 게임에서 울타리 2개를 사용할 수 있어요. 근데 오크가 가지는 특별 능력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특별한 능력이 좀 불리해 이렇게 생각하곤 했었거든요, 아이들이. 그래서 고런 부분이 보완이 됐어요. 울타리 하나만 사용할 수 있었던 그 특수 능력에서 이제 2개를 사용할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자, 그리고 달라진 거는 2인 게임에서 조금 달라졌어요. 2인 게임에서 1 점짜리 개수가 하나 줄고 2 점짜리가 하나 높아져서 밸런스가 좀 맞춰졌거든요. 그래서 승패가 더 명확해지는 방향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이제 게임 이제 들어갈 거예요. 구성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자, 이 게임이 일단 어떤 게임이냐면 황금이 많이 묻혀 있는 대륙 알마도라가 발견이 됐어요. 그럼 우리는 각자 모든 플레이어가 각각 각 종족의 대장, 수장이 돼서 황금 찾으러 갈 거예요. "자, 황금 찾으러 가자." 이제 갈 거예요. 군사를 막 끌고 갑니다. 그러면 금을 향해서 가겠죠? 금을 향해서 군사들이 갈 것이고 "이 그림 우리 거야." 하고 이제 군사를 놓을 거고 "여기는 들어올 수 없어." 하고 이제 울타리를 칠 거예요. 성벽을 쌓을 거예요. 자,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나서 힘이 더 센 종족이 "이 금 우리 거야." 하고 차지하는 거예요. 이 결과는 황금을 가장 많이 차지한 사람이 이기는 게임입니다. 게임의 목적은 황금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 방법이 군사를 놓고 울타리를 치는 겁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일단 게임을 준비를 해야 돼요. 요거는 금을 개수를 몇 가지씩 방법으로 다르게 놓는데요. 3, 4, 4, 5, 5, 6, 6, 7 요렇게를 기억을 하시면 돼요. 3, 4, 4, 5, 5, 6, 6, 7 요렇게 금 개수를 정해서 그 위치는 자유롭게 하셔도 됩니다. 자유롭게 배치를 하실 수 있어요. 요런 식으로. 자, 조금 더 금이 많은 곳도 있고 적은 곳도 있어요. 이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자, 군사 타일은 아까 제가 이전에 표를 통해서 보여드렸죠. 그리고 가림판에도 있어요. 2인용, 3인용, 4인용에 따라서 준비해야 될 군사 타일이 어떤 거 있는지 내용이 표로 잘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하시고요. 가림판 뒤에 각자가 군사 타일을 두는 거예요. 뭐 오픈해서 둬도 되고 덮어서 둬도 되고 어쨌든 상대방이 알 수 없도록 이제 가리는 목적입니다. 자, 이제 게임 방법이에요. 굉장히 간단하죠.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내 차례 해야 될 행동은 두 가지 다가 아니라 둘 중에 뭘 할지 내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군사 타일을 한 개 놓거나
아니면 울타리를 2개 놓는 거예요. 자, 세부적으로 어떤 거인지 한번 들여다보도록 할게요. 군사 타일을 1개 놓는다라는 거는 내가 금을 차지할 거야, 이 금 내가 할 거야 라고 이제 군사가 가는 거예요, 금을 향해서. 그 힘이 얼마만큼 되는지 다 끝나고 나서 오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샘플을 사시네. 어머, 3이 하나 노출됐네요. 못 본 걸로 해주세요. 군사의 공격력을 나타내는 그 숫자가 안 보이도록 뒤집어서 놓도록 하면 됩니다. 하나 놓는 거예요. 군사 타일 하나 놓는 거는 이해하기 쉽죠? 자, 울타리는 2개 놓을 수 있어요. 여기 보면 흰색 선 가느다란 선들이 있거든요. 거기 위에 놓으면 되고요. 울타리 2개를 놓을 때 반드시 붙여서 놓을 필요는 없어요. 하나는 이쯤에, 하나는 저기 멀리 이렇게 놔도 무방합니다. 자, 제가 게임판 달라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가장자리에는 이미 울타리가 있기 때문에 울타리를 놓을 필요가 없습니다. 울타리 2개 중에서 그리고 저는 요거 하나만 놓을게요. 가능합니다. 둘 중에 하나만 놓는 것도 역시 가능합니다. 자, 울타리 2개 놓는 거는 좀 특별한 규칙이 있어요. 요게 이 게임을 8살 이상으로 만드는 요인이기도 한데요. 자, 울타리 2개는 어떻게 놓아야 되냐면 반드시 정사각형 4개 이상 영역이 만들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여기를 울타리 놓으면 공간이 생겼죠, 그죠? 정사각형이 금이 있는 곳 포함해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4개 이상이라야 가능합니다. 그 울타리 안에는요. 금강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가능합니다. 또 금강이 2개 있어도 괜찮습니다. 자, 근데 울타리를 4개 이상 정사각형 4개 이상이 되도록 해야 된다는 이 설명이 사실은 쉬운 설명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상과 이하, 뭐 초과, 미만 이런 내용은 5학년 때 돼서야 나오거든요. 그럼 저학년 아이들이 생활 속에서 익숙한 친구들은 알지만 이상이 4개는 된다는 말이야, 4개는 안 된다는 말이야. 좀 혼동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설명을 아예 1칸, 2칸, 3칸은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워요. 4칸 이상이 뭐였더라? 4칸이 된다는 말이었더라? 이렇게 되니까 그렇게 1칸, 2칸, 3칸 땅은 안 됩니다. 그런 영역은 안 돼요.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쉽고요. 자, 오른쪽 제가 사진을 한번 보시면 지금 현재 크게 울타리가 만들어져 있죠. 자, 이 안에서 새로운 울타리를 놓아서 영역을 더 나누고 싶어요. 나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왜 못 나누죠? 4칸, 3칸. 네, 맞습니다. 네 칸, 세 칸 맞습니다. 네. 그래서 아이들이 울타리 놓는 게 왜 어렵냐면요. 아이들은 울타리 이렇게 놓으면서 내가 생각하는 이 공간 4칸만 봐요. 내가 놓는 걸로 인해서 내가 생각하는 곳 말고 그 나머지가 3개가 되는 걸 잘 못 봐요. 내가 생각하는 곳만 보기 때문에 항상 놓았다가 안 되는구나 다시 이러면서 게임이 딜레이가 되고 시간이 길어지면서 친구들이 기다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게임 조금 더 이제 어려워질 수밖에 없거든요. 이 울타리 놓는 부분에서 어떻게 얘기를 하면 되냐면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칸, 2칸, 3칸 땅은 안 됩니다 하고 8칸은 있어야 나눌 수 있어. 이거 봐봐. 7칸이네. 아이고 여기는 못 나누겠다. 얘들아 8칸은 있어야 나눌 수 있어. 이 2가지만 명확하게 얘기해 주시면 아이들이 이해하기가 훨씬 더 수월할 거예요. 자, 게임이 이제 끝났어요. 이런 식으로. 어떻게 끝이 나냐면 계속 이렇게 턴을 돌잖아요. 근데 내 차례에 할 수 있는 액션이 2가지예요. 둘 중에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군사를 다 쓴 친구도 있고 아직 남아있는 친구도 있어요. 군사를 다 놓았으면 울타리를 놓으면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는데 만약 울타리가 먼저 끝났다. 울타리 마저도 끝났다. 그럼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패스하면 돼요. 자, 이제 더 이상은 참여가 안 되고요. 모든 사람이 패스를 할 때까지 턴을 돌고 이제 마지막으로 종료를 합니다. 게임이 끝나고 나면 저는 지금 이제 보여드리려고 한꺼번에 다 이제 오픈해서 보여드렸는데요. 대체로 아이들은 한 영역씩 정해서 거기 안에서 막 겨뤄보자 하고 군사를 이제 오픈하거든요. 오픈해서 같은 종족은 힘을 더하기를 합니다. 같은 종족끼리는 합산을 하고 힘이 더 센 종족이 그 금더미에 있는 금을 다 가져가요. 네.
소위 1등만 1등만 인정해 주는 세상이네요, 이 세상은. 그래서 1등이 다 가져갑니다, 그 금을. 근데 만일에 군사력이 같아요. 같으면 둘씩 나눠 가지면 되고요. 7개, 3개처럼 홀수개면 남은 거 1개는 가져가지 않고 그 자리에 둡니다. 이렇게 해서 가져가는데 자, 주의할 게 있어요. 금을 가져갈 때 가져간 금을 다 섞어두는 게 아니라 가져간 금더미 그 자체로 더미째로 두어야 돼요. 그래서 혹시 비기는 사람이 생겼을 때는 금더미를 가장 많은 것부터 비교를 하는 거예요. 가장 많은 것 또한 똑같다. 그럼 두 번째 많은 거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실제 게임을 했을 때는요. 금더미 그대로 놔두는 아이들이 잘 없었어요. 막 섞어버리는 경향이 좀 있긴 한데요. 비기는 경우를 위해서 명확하게 하겠다 하시면 원래 게임대로 금더미 째로 가져와 썩지 않고 두도록 그렇게 주의하시면 됩니다. 자, 계산해 봅시다. 자, 여기 누가 이겼죠? 엘프. 네, 엘프 금 몇 개 가져가는지 혹시 아세요? 7, 아이고, 아니네. 11개? 맞습니다. 엘프 혼자 독식이에요, 완전. 벌써 우승 후보예요. 금더미 2개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엘프가 혼자 11개 차지했고요. 자, 여기는요? 여기는 누가 가져갈까요? 여기도 엘프요. 요정. 네, 엘프, 여기도 엘프 가져갑니다. 요정은 신나네. 자, 여기는요? 나눌 것 같은데, 마법사랑 요정이랑. 2개씩? 지금 엘프는 1이에요. 아, 1이에요? 그러면 네네. 마법사가 가져가. 네, 마법사가 4개를 다 가져갑니다. 자, 그리고 이 공간은 여기도 금더미가 지금 2개인데요. 여기는 거인이요. 거인이 네. 11개. 네, 거인이 다 가져갑니다. 자, 이제 거인과 엘프가 이제 붙고 있네요. 과연 어떻게 될까? 자, 제가 중간 부분 어떻게 될까요? 마법사가 네, 가져가네요. 3개. 마법사가 3개를 가져가고요. 자, 이 공간은요? 여기는, 얘가 뭐지? 제가 지금 오른쪽, 이 여자가 뭐였지? 자, 제가 어디 있냐면 여기입니다. 여자아이의 이름을 모르겠어. 아, 여자예요? 얘가 뭐였지? 기사요, 기사. 기사. 네, 네. 여기 금이 없어요. 기사가 이겼는데 없네, 진짜. 그러니까요. 금이 없는 경우도 잠깐만요. 생깁니다. 금더미가 2개 있는 경우도 생기지만 이런 식으로 힘은 센데 가져갈 금이 없어요. 이런 일도 생기거든요. 네. 기사가 좀 불쌍해요. 아무도 금을 가져갈 수 없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는 마법사랑 네, 요정이랑. 엘프랑 마법사랑 힘이 같죠? 네. 그러면 5개 중에서 2개를 가져가고 남은 1개를 둡니다. 그대로. 그 자리 두거든요. 이제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은 이제 이해하시겠죠, 그죠? 네. 네, 금더미 2개 있을 때에는 이기는 사람이 다 가져가고요. 지금은 금더미 2개인데 그 동률인 경우는 없었거든요. 그럴 때 많이 공동 우승이 있으면 역시 반으로 나눠 가져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밑에 보면 이런 식으로 2명이 한 금도 5개에서 나눌 때에는 하나 남겨두고 가져갑니다. 자, 그러면 누가 이겼죠? 여기에서는 엘프가 이겼네요, 그죠? 엘프가 점수가 가장 높습니다. 이렇게 이제 점수 계산을 하는 겁니다. 자, 설명을요. 지금 선생님들 설명하실 때 뭐 간단한 거 같잖아요. 그냥 군사 놔야 돼? 울타리 놓기만 하면 돼? 그런 거 같지만 애들은 이 상황 자체가 머리에 그려지지가 않아요. 제가 아까 계산까지도 보여드리니까 이렇게 하는 거구나. 선생님들도 역시 조금 파악이 되시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아이들도 그냥 말만 들으면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3개가 그려진 제가 하나 보여드릴까요? 전 게임 박스 안에 이렇게 넣어 놓고요. 요거를 아이들의 사진으로 한번 보여줘요. 간단하게. 얘들아 이거 뭐 하는 게임이냐면 자 이렇게 일단 군사를 나서 갈 거야. 금 차지하러 가자. 이렇게 놓으면 돼. 뒷면으로. 울타리는 언제 하냐면 니네는 이 금 안 줘. 못 줘. 이렇게 막을 때 쓰는 거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나중에 이 상황이 지금 애들은 상상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울타리가 이렇게 둘러싸게 될 거야.
그럼 여기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힘을 비교해서 이기는 사람이 금을 가져가는 게 요 세 장의 사진으로 아이들이 이해하기가 굉장히 쉬워져요. 요것도 참조해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선생님들이 한번 참여를 해 보실 텐데요. 이 게임이 온라인으로 같이 하기가 쉬운 게임은 아니에요. 오프라인 상에서도 시간이 오래 걸릴 뿐더러 이제 블러핑도 있어야 되고 군사도 이제 가려서 하고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다 체험하기는 어려우니까 제가 임의로 이거 시작하기 전에 군사 타일을 4인용으로 임의로 막 이렇게 배치를 했어요. 근데 배치를 하고 우리는 울타리, 이 게임의 압권이 사실은 울타리거든요. 그래서 울타리 놓는 연습을 한번 해볼 텐데요. 자, 선생님들 같이 참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요 화면을 일단 보여드릴게요. 자, 어떻게 위치를 설명을 하시냐면요. 제가 두 분만 참여하시는 걸 부탁을 드릴게요. 이게 어느 엘프랑 아까 이겼던 엘프랑 기사를 팀을 나눠서 해볼게요. 네 팀으로 나누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엘프가 이기도록 그리고 이제 엘프 대 기사로 이렇게 나눠서 진행을 할 건데요. 엘프로 한 분이 참여해 보시고 기사로 한 분이 참여하셔가지고 울타리를 한번 이제 넣어서 게임을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어떻게 말씀을 하시면 되냐면요. 제가 지금 위에는 A, B, C, D라고 이렇게 알파벳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세로줄은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A의 첫 번째 이런 식으로. 이해되셨나요, 혹시? 지금은 어차피 뒷면에 힘이 뭐가 있는지 몰라요. 모르는 상태로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자, 요거 위치, 세로 위치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가로는 역시 예를 들면 가의 세 번째 놓아주세요 하면 제가 이렇게 선생님 말씀 듣고 이렇게 놓을게요. 이해되셨죠? 세로는 알파벳으로, 가로는 가나다라로 진행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경수 선생님 먼저 울타리 2개 한번 불러봐 주시겠어요? 어디에 놓을까요? C3, 네, C3 놓았고요. 그다음에 C4. G4. 네. 제가 이거 좌표 이렇게 생각했는데 조금 처음에 이거 생각 못한 거예요. 사이사이로 생각 못해서 이렇게 하니까 편하더라고요. 아이들하고 나중에 혹시나 비대면으로 진행을 하실 때 이런 것도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예리 선생님, 자, 엘프 B 첫 번째, 가 두 번째, 네. 네네. 저거 내 거다. 네, 7개 먹겠다 이거죠. 자, 자, 선생님. 이경수 선생님. 이게 네, 사실, 네, 4명 돼야 재밌긴 한데요. 턴을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제가 두 분이서 하는 걸로 할게요. 네, 나의 두 번째. 네. 그다음에 C의 네. 나의 세 번째. 나의 세 번째. 네. 네, 그리고 한연희 선생님. 네. 마법사에게 줄 수 없다. 와우. 네. 다들 예상이 되지 않으신가요? 네. 그 다음 이경수 선생님. 이경수 선생님 이거 방해 안 하시나요? 이거 처음 하는 거예요. 네네네. 네. 큰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F가 큰 그림을 그려요. 그래요? 눈이 안 들어요. 네. A의 세 번째. 네. 네. 자, 그리고 엘프. 가의 네 번째. 네. 그리고 D의 첫 번째. 독식을 하셨어요. 독식을. 네. 자, 이경수 선생님. B의 세 번째. 그다음에 B의 네 번째. B의 네 번째. D의 다섯 번째. 네. 자, 선생님들 지금 아마 요거 하시면서도 예상을 하실 텐데요. 이 게임이 막 빠르게 이렇게 착착착착 진행되는 게임은 아니라는 게 대략 이제 예상이 되시죠, 그죠? 우리 지금 캐릭터 단 2개만 가지고 지금 울타리를 놓는데 한참 고민이 돼요. 그러니까 군사를 놓고 울타리를 놓고 지금 방해도 안 하고 있는 상황인데 내 것만 해도 생각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이게 실제 게임에서는 굉장히 많은 상황이 펼쳐지고 생각도 많이 하게 돼요. 이경수 선생님 조금 더 넣어볼까요?
저 G의 네. 5번째. D의 5번째. G. 아, 여기에 5번째요. 네. 네. 그리고 하나 더. 그다음에 D의 4번째. D의 4번째. 여기네요. 네. 자, 그러면 한연희 선생님. 다의 8번째요. 네. 그리고 나서 저 하나 하나요? 더 말씀해 주세요. 한연희 선생님. F의 4번째. 자, 제가 이제 우리는 이제 주고받고 하면서 선생님이 제가 지금 한예리 선생님 상황도 모르고 하니까 우리 많이 기다리게 되니까 그냥 일단 바로 열어볼게요. 여기 공간 한번 열어볼게요. 여기가 궁금하시잖아요. 그죠? 캐릭터가 4개 있으니까. 여기는 이렇게 열어보시면 자, 여기 같은 경우는 마법사랑 기사랑 공동 우승이에요. 그럼 2개씩 나눠 가지는 거예요. 여기 있는 위에 공간 여기는 지금 금이 없어요. 그래서 아무도 가져갈 수 없겠죠. 그죠? 그럼 여기는 이제 엘프만 있으니까 엘프만 다 가져갑니다. 그다음 여기 한번 여기만 비교해 볼게요. 만일에 지금 울타리가 치다가 말았는데 뭐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둘러싸게 되었다. 그렇다면 뭐다 열어보겠죠. 그죠? 뭐 이렇게 됐다. 그럼 여기 쭉 다 열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공간 열어보고 확인을 하는 겁니다. 대략 아시겠죠? 그죠? 직접 경험해 보시니까 울타리 놓는 게 쉽지 않다라는 걸 이제 아실 거예요. 이렇게 게임이 조금 더 고민을 많이 하는, 이건 쉽게 순차적으로 빨리빨리 빠르게 진행되는 그런 재미있는 그런 게임이 아니라 생각을 하는 전략 게임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는 처음이라서 울타리 놓는 연습만 하지만 아이들이 막 회방하거든요. 군사 놓으면 맞고 군사 놓으면 뭐 이렇게 울타리를 돌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전략이 많이 나오는 엄청 재미있는 게임이 진행이 됩니다. 다양한 상황으로 바뀌게 돼요. 제가 일단은 제 화면을 다시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봤고요. 선생님도 같이 했고요. 자, 이제 다음 내용으로 이 게임을 이기기 위한 전략을 한번 알아볼게요. 게임 자체 전략이 굉장히 많아요. 높은 점수의 군사력을 일단은 아주 초반에 바로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이 울타리 공격으로 막아버려요. 내가 높은 힘의 군사를 금이 아주 많은 곳 가까운데 처음부터 이렇게 놓으면 상대방이 얘가 이걸 먹으려고 하는구나 울타리로 막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가장 높은 힘의 군사를 처음부터 바로 사용하는 것보다는 중간쯤에 분위기를 봐가면서 사용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너무 흩어져서도 좋지 않아요. 그럼 힘을 모으지 못해서 하나도 못 받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금을 차지하려면 적절하게 군사를 집중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자, 울타리로 공격하면 울타리로 돌리면 돼요. 제가 그 예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왼쪽 한번 보시면 처음에 거인이 이렇게 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있는 곳에 왔어요. 그리고 마법사가 나도 왔었는데 안 되겠다. 거인도 나타나니까 거인에게 줄 수 없어. 그래서 거인이 있는 쪽에 울타리로 막았거든요. 그러면 거인 차례 그래? 그러면 다시 이런 식으로 자기 방향으로 돌려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작전이 계속 하면서 진행이 됩니다. 자, 군사 배치 완료가 꼴찌가 돼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요. 아이들은 전반적으로 좀 빨리 하지만 다른 친구들 분위기 봐가면서 하겠다 생각해서 군사 타일을 좀 나중에 쓰려고 남겨놓는 친구들이 있어요. 게임 마지막 판에 맨 마지막에 군사를 놓음으로써 끝나게 하는 경우는 좋지 않다는 거예요. 자, 예를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게임 거의 다 끝났어요. 한 칸 남았어. 나한테는 지금 군사 타일 1 있어요. 자, 내가 여기 놓으면 되거든요. 놓으면 되지만 이거 정말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런지 혹시 아세요? 다른 친구들이 힘이 아무리 적어도요. 마법사도 2고 기사도 2가 돼요. 나는 1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나는 의미 없는 그냥 자리밖에 안 되기 때문에 유효하게 사용을 하려면 너무 마지막에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런 경우도 생깁니다. 심지어. 게임이 마지막에 금도 하나도 없어요. 나 2개 남았어. 심지어 2도 남았어. 그럼 이 1과 2는 버려지는 카드가 돼요. 정말 말 그대로. 그래서 너무 마지막에 군사를 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이 게임의 전략이기도 합니다. 제가 아이들이 이 게임 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지 한번 이렇게 쭉 적어봤어요.
엄청난 다양한 전략과 다양한 생각이 있죠. 그죠? 이 게임이 가지는 묘미거든요. 이거는 내가 어떤 액션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영향 게임이에요. 내가 군사를 놓는 것도 영향을 줄 거고 울타리를 치는 것도 영향을 줘요, 서로. 그래서 참가자에 따라서 게임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공격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 아이들은요, 어떤 식으로 되냐면 내 것끼리 막 비슷비슷하게 다 몰려다녀요. 근데 공격하는 거 좋아하는 친구는 놓으면 바로 맞고 놓으면 바로 맞고 막 이렇게 되거든요. 게임 분위기가 같이 참여하는 플레이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져서 매번 할 때마다 색다른 전략이 필요하게 될 겁니다. 자, 사전 활동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이 어떤 거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영역 나누기라고 했잖아요. 그죠? 울타리를 이용해서. 그래서 최소 크기인 그 4개의 땅의 모양을 익혀볼 거예요. 정사각형 4개가 붙여져서 만든 도형의 이름이 테트로미노예요. 요거는 아마 수학 지도하시는 분들은 잘 알고 계실 텐데요. 테트리스 게임에 사용되는 도형이 요것들이죠. 그죠? 5가지가 있어요. 그럼 아이들하고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 공간을 익히는 연습이에요. 자, 테트리미노가 5가지가 있는데 이걸 가지고 아래 공간에 채워 넣을 거야. 1번만으로 채워 넣고 2번만으로 채워 넣고 3번만으로 채워 넣는데 채워 넣을 수 없는 게 하나 있어. 어느 조각일까요? 1번은 이렇게 넣으면 되겠죠? 네, 5번. 김나영 선생님 맞습니다. 자, 2번은 이렇게 넣으면 되죠. 3번은 쉽죠? 4번은 이렇게 넣을 수 있고요. 자, 5번은 넣을 수가 없어요. 빈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활동을 하기 위해서도 도형을 돌리고 뒤집는 것도 자유롭게 되어야 하겠죠. 자, 한 번 더 확장을 해볼까요? 자, 우리 게임판으로 왔습니다. 알마도라 땅이 지금 어떻게 되냐면 가로로는 8칸, 세로로는 5칸이에요. 그래서 총 40개의 칸이 있습니다. 자, 제가 퀴즈를 드릴게요. 자, 테트로미노는 정사각형 4개로 만들어진 거고요. 펜토미노는 정사각형 5개로 만들어진 겁니다. 이 2가지를 조합해서 이 칸을 꽉 채울 거예요. 그럼 과연 테트로미노는 몇 개가 필요하고 펜토미노는 몇 개가 필요할까요? 네. 따로따로 할 때는 테트로미노는 10개 있으면 되는 거고요. 펜토미노도 8개면 되지만 테트로미노와 펜토미노를 조합해서 이 칸을 채울 때는 테트로미노 몇 개와 펜토미노 몇 개가 있어야 될까요? 자, 김은정 선생님, 테트로미노 5개, 펜토미노 4개 맞습니다. 왜냐하면 펜토미노가 5의 배수예요. 5의 배수라서 펜토미노가 4개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직접 우리가 한번 나눠볼 거예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해볼게요. 아이들한테 이런 것도 활동을 해보셔도 좋거든요. 자, 먼저 테트로미노도 쓰고 펜토미노도 쓸 건데요. 테트로미노는 5개밖에 없으니까 요거를 먼저 넣는 게 유리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넣었고요. 나머지를 이제 펜토미노로 한번 만들어 볼 건데 이게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요런 격자 무늬 칸을 주시고 아이들하고 한번 활동을 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조각이 있다면 교구 같은 거 있으면 직접 활동해 보는 것도 괜찮겠죠? 지금 중복되는 거 없이 이렇게 나눌 수 있죠, 그죠? 이런 식으로 땅을 나누는 의미와 비슷하게 연결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땅을 나누는 거 말고요. 군사 타일을 이용하는 것도 역시 활용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가로, 세로 3칸 되는 총 9개의 칸을 준비를 하고요. 군사 타일은 1타일 5개, 2타일 2개, 3하나, 4하나 준비를 해서요. 자, 어떻게 하느냐면, 자, 이게 조건이에요. 가로의 합은 다 짝수가 돼야 되고, 세로의 합도 다 짝수가 돼야 돼요. 저희 아이들하고 이제 해보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가로든 세로든 대각선이든 어느 방향으로든 더하기를 했을 때 3보다 커야 됩니다. 이것도 은근히 시간이 조금 걸리거든요. 이렇게 배치를 하는데 제가 찾은 정답은요. 저는 이렇게 찾았고요. 가운데가 3이 오도록 해서 조건을 만들었고 아이들 지금 하라고 해봤더니 이렇게 나왔어요. 답이 한 가지가 아니죠. 그죠? 다양하게 이런 식으로도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확장 규칙을 알아볼게요.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던 기본 게임에 추가되는 내용들이 있는데요. 그 내용이 하나가 뭐냐면 네 차례는 할 수 있는 게 두 가지 중에 고르는 거였는데 이제 하나가 더 나타나요. 그게 바로 지원군이거든요. 지원군을 놓을 수 있습니다. 지원군 타일은 동그란 토큰 모양의 숫자 1 써 있는 거예요. 자, 어떻게 사용하느냐면 자, 이런 식으로 게임 진행 중에 울타리가 쳐졌고 그 안에 군사도 꽉 찼어요. 군사나 금이나 어쨌든 꽉 찼어. 그러면 군사를 더 이상 못 놓잖아요. 그러면 이 지원군을 놓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놓냐면 이런 식으로. 나중에 계산할 때 힘이 플러스 1이 됩니다. 그런데 주의할 거는요. 군사 배치가 다 끝난 울타리로 꽉 차서 끝난 영역에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비어있는 공간이 있으면 그냥 군사 타일을 놓으면 되는 거잖아. 그죠? 비어있는데 지원군을 놓는 건 아니니까 이 부분을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아, 다 놔서 군사를 다 놔서 이제 끝난 상황이니까 지원군을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 기사가 났어요. 그럼 이제 엘프나 거인은 마법사는 놓을 수가 없어요. 한 영역에 종족 하나만 지원군을 놓을 수 있으니까 이것도 이제 눈치 작전이 됩니다. 먼저 놓는 사람이 임자가 되겠죠. 그리고 비겼어요. 만일에 힘이 비슷해. 똑같이 나왔어. 그러면 이 지원을 해서 비긴 사람이 금을 가져가게 됩니다. 자, 이제 특수 능력도 말씀을 드릴게요. 특수 능력도 동그란 타일의 뒷면에 각각의 특수 능력이 그려져 있는 건데요. 이거는 3개 중에 선택하는 거하고는 별도로 4차례가 왔을 때 먼저 해야 돼요. 먼저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플레이 횟수로 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별도로 그냥 하고 추가로 이 밑에 있는 3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특수 능력은 4차례 되면 가장 먼저 해야 되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 사항입니다. 자, 뭐가 있냐면 기사는 기사의 힘도 굉장히 좋아요. 근데 기사는 특수 능력이 한 번이에요. 워낙 막강하기 때문에 군사 타일 하나 놓는 거예요. 그냥 추가로 4차례에. 군사 타일 하나 추가로 놓을 수 있고요. 다만 특수 능력으로 썼을 때는 공격력이 보이게 놔야 돼요. 얼마짜리인지. 거인은 아까 말씀드렸죠. 그죠? 옛날 버전보다 울타리 한 개 더 생겼어요. 근데 한 차례에 2개 다는 안 돼요. 한 차례에 한 개만 써야 되고 울타리를 놨으니까 이 토큰은 사용하는 게 없잖아요. 그죠? 나 울타리 놨어. 한번 썼어라는 의미로 뒤집으면 X 표시된 게 있거든요. 이렇게 표시를 해놓으면 됩니다. 마법사는 몰래 들여다보는 거예요. 눈 그림이잖아요. 그죠? 몰래 내 거든 남 거든 몰래 들여다볼 수 있고요. 이 게임을 할 때요. 군사 타일 뒤집어서 놓는데 내 거 다시 봐도 되는지 안 봐도 되는지 아이들하고 같이 합의하에 진행을 하면 돼요. 우리 이거 보는 거 안 하기로 하자. 이런 식으로 같이 합의하고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엘프는 화살을 쏘는데요. 힘을 한 개 줄이는 거예요. 지원군이 하나 느리는 거라면 엘프는 하나 줄이고요. 주의할 내용이 있죠. 그죠? 끝났어. 울타리 치고 다 끝났어. 거기서 쏘면 안 돼. 전쟁이 진행 중인, 전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는 화살을 쏴도 되지만 이미 다 끝난 거예요. 울타리 치고 거기 군사 다 꽉 차고 이러면 거기다가 활살 쏘는 거는 안 됩니다. 이것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연령별로 활용하는 방법 안내 드릴게요. 자, 저학년 같은 경우는요. 금강 배치는 기본대로 원래대로 하고요. 자, 순서를 4차례에 군사 놓거나 울타리 놓거나 선택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에 집중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이제 혼동이 있기 때문에 하나에 집중하도록 할 거예요. 이번에 울타리만 다 놓고 그리고 나서 군사 타일을 놓을 건데요. 울타리 놓는 저희 선생님들하고 했거든요. 저 일단 빨리 자 이렇게 첫 번째 타일만 다 놓고 이제 그다음 군사 타일만 놓습니다. 자, 이때 진행할 때는요. 군사 타일은 당연히 먼저 놓는 사람이 유리하잖아요. 그래서 매번 선 플레이어를 정해야 돼요. 선을 정해서 한번 돌고 다음 선이 옮겨가는 거예요. 왼쪽 사람으로. 그래서 그렇게 해야 공평하게 진행이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4. 자, 좋다. 오픈. 그 마법사가 다 네, 가져가고. 몰빵 했어야지. 자, 여기. 그 다음에 뭐? 오픈. 3.
기사랑 거인이랑 없네. 아! 자, 이제 여기. 아, 이건 3. 3. 몰빵이구나. 네. 아, 진짜. 우와. 내 아이 불쌍하게. 엘프가 가져갑니다. 자, 그리고 그다음에 어디가 여기. 궁금하지? 아, 여기도 거기. 거기부터 나- 엘프다, 이거부터 엘프. 해볼까? 짠. 2, 그다음에 4, 3 있잖아. 1. 1. 어. 그러면요 다시. 오, 이겼다. 오! 이야. 거인이 다 가져가네. 이거 한번 자, 거기 볼까? 과연. 요거. 어. 자, 하나. 1. 다 1이지 1. 뭐. 다 1이야, 1. 다 일이야. 1이야. 나눠 어, 가져. 그럼 나눠 하나만 가져. 남네. 자, 여기는 1은 다 가져가고. 다 그냥 1이야. 보지도 말고 갖고 가거라. 이가 있었구나. 자, 여기 오픈. 자, 하나, 1. 1. 오. 자, 동시에. 야! 둘, 넷, 여섯, 확인해 주세요. 열둘. 자, 잘 보셨어요? 선생님들도 지금 금 더미로 그냥 안 가져가고 다 가져갔거든요. 대체적으로는 이렇게 되면 승패가 결정이 되기는 해요. 그래서 더미로 가져가는 게 원래 방법이긴 한데 대부분 그냥 가져와서 개수를 이제 확인을 하게 되겠죠.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아까 선생님께서 게임 진행이 혹시 너무 더디고 계속 고민하고 그러지 않느냐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까지 진행되지는 않죠. 그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이제 보여드린 거고요. 자, 저학년 변형의 두 번째 방법으로는 반대로 하는 거예요. 군사 타일을 놓고 그 다음에 울타리만 놓는 방향으로 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자, 이보다 더 쉬운 걸로 할 수도 있어요. 선생님들께서 울타리를 빨리 먼저 그냥 해놓으시는 거예요. 자, 그 전의 방법은요. 이거 역시 울타리를 놓으려면 아이들이 4칸이라는 거, 4칸 이상이라는 거 신경을 써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 만들기 어려워하는 더 어린 6세나 7세 친구들 같은 경우는 그냥 바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조금 더 큰 공간, 작은 공간에서 금을 이런 식으로 배치하고 놓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게임이 진행이 되겠죠. 자, 이제 고학년 변형 한번 보여드릴게요. 고학년 변형은요. 4차례 할 수 있는 액션에 하나 더 추가를 합니다. 요거는 모두의 보약 책에도 나오는데요. 금을 옮기는 내용이에요. 자, 4차례에는 금을 옮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항상 주의해야 될 내용은 전쟁이 끝났어. 전투가 끝난 곳에 거는 금을 가져다가 다른 데로 옮기거나 아니면 거기다 넣거나 하는 건 할 수 없어요. 아직 전투가 끝나지 않은 곳은 언제든지 금을 옮길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게 분명히 금이 많았던 곳인데 거기가 금이 막 줄고 해서 힘이 약해질 수도 있어요. 이게 상황이 계속 바뀔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소소한 재미가 있겠죠. 자, 두 번째는요. 아이들이 이제 특수 능력과 관련되는 건데요. 이 부분에 내가 진 거 그거 못해서 진 거야. 엘프 화살 없어서 진 거야. 이제 이렇게 이제 투덜투덜 하는 친구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합을 하는 겁니다. 자, 제가 여기 첫 번째는 왜 지금 기사에 특수 능력 하나만 넣었냐면 이거는 원래가 특수 능력 한 번이니까 그런 거 아시죠?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특수 능력 자체가 다양한 조합으로도 만들어질 수 있어서 게임 자체가 더 재미있게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것도 한번 보시겠어요? 이것도 저희가 친구들하고 해봤는데요. 반응이 좋았었어요. 이게 저희 남편도 재밌다고 했어가지고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이거는 울타리 사용은 안 합니다. 자, 울타리는 필요가 없고요. 자, 군사 타일을 준비를 할 거고요. 금광에는 금을 이렇게 하나씩 놓습니다. 왜 놓느냐면 그냥 비어있으면 아이들이 여기다 모르고 군사 타일을 놓게 되거든요. 그런 착오를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일단 금 한 개씩만 그냥 자리 차지의 의미로 놓았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군사력을 군사력이 보이도록 놓을 건데요. 빈 자리에 어떤 규칙이 필요하냐면 저기 제가 상단에다가 해놨죠. 그죠? 가로로는 가장 큰 합을 만들어야 돼요. 어느 줄이 되었든 어쨌든 가로로 더했을 때 전체 모든 플레이어 중에서 내가 합이 제일 높아야 돼요. 그러면 5점, 2등은 4점, 세로는 짝수를 만들 때마다 그 줄마다 다 4점을 줄 겁니다. 그러면 어디에 내가 포커스를 둘 건지 전략을 세울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됐어요. 이러면 자, 가로줄 같은 경우는 얘가 제일 길어요.
세로줄을 짝수를 하나, 둘, 셋 만들어서 이렇게 점수가 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자, 제가 선생님들께 한번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이게 어제 저희 아이들 진행했던 실제 사진이라서 조금 흐릿하긴 해요. 자, 지금 게임이 거의 끝나가는 상황이에요. 끝나가는 상황인데 남아있는 게 이거예요. 자, 지금 남아있는 게 이겁니다. 친구들한테. 지금 선 플레이어는 거인이에요, 거인. 자, 선생님들이 거인이라면, 내가 만일 거인이라면 나는 어디에 둘까? 어디에 두면 좋을까요? 가로로는 전체 중에 가장 큰 합을 만들어야 되고, 세로로는 합이 짝수가 되게 해야 돼요. 내가 거인이면 어디에 놓는 게 좋을까요? 무슨 타일을? 4랑 1이 남았어요, 지금. 내용이 이해가 되셨어요? 지금 이거 무슨 게임 하는지 내용이 이해가 되셨죠? 가로로는 가장 큰 합을 만드셔야 돼요. 세로로는 짝수가 돼야 돼요. 나는 지금 거인이에요. 거인 차례예요. 거인은 4나 1 중에 어떤 타일을 어디에 놓으면 좋을까요? 정답은 없어요. 정답은 없고요. 선생님들께서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세로로는 짝수의 합이 커야 되는 건 아니고 짝수만 되면 되는 거예요. 가로만 큰 합이 되어야 되는 거고 세로로는 짝수만 되면 됩니다. 합이 짝수가 될 때마다 4점을 주는 거예요. 카드를 뒤에 놓으면 안 돼요? 4카드를 뒤에 선생님 감사합니다. 자, 거인의 4카드를 뒤에 놓을게요. 아이고. 자, 4카드를 뒤에 놨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엔 엘프 차례예요. 엘프는 4를 놓을까요? 1을 놓을까요? 가로로는 지금 큰 합 만들기는 힘들 것 같고 세로로는 짝수를 많이 만들어야 되겠죠? 4점을 H에 놓을까요? 4점을 H에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 이번에 기사 차례예요. 기사는 어디에 놓을까요? 제가 일단 자, 기사는 어디에 두면 좋을까요? 저는 제 생각은 기사는 세로로 짝수 더 만들려고 여기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세로로 만들면서 가로까지 커지게 어때요? 괜찮죠? 네. 그러면 이번에 마법사 추천해 주세요. 마법사는 A에는 못 놔요. 왠지 아세요, 혹시? 이미 세로가 4랑 2가 짝수가 있어가지고 마법사는 못 놓죠. B에다 놓을까요? 네, B에다가 놓겠습니다. 아이고, 얘들이 다 뒤로 숨어 있네. 자, B에다가 놓았습니다. 자, 이번엔 그럼 선이 엘프가 됐어요. 자, 엘프는 이를 어디에 놔야 될까요? F에도 못 놔요. 벌써 이미 G요. 짝수가 있어요. G에다가 놓을게요. 그럼 자, 여기를 놓으면 나는 어차피 의미가 없지만 마법사를 공격하는 게 돼요. 마법사 못 만들게 해버리는 거죠. 그죠? 이렇게 되고. 자, 이제 기사는 어디에 놓을까요? 기사는 A? 그렇죠. A에 놓으면 기사가 이길 가능성이 높아졌네요. 그죠? 그리고 마법사는 이제 C나 F밖에 할 수가 없어. C나 F는 세로줄은 이제 의미가 없어졌어요. 자, 그래서 마법사 근데 내 것만 볼 게 아니라 거인을 생각해 보세요. 거인을. 남아있는 거인을 생각을 해서 이미 짝슈. 네. C에 놔야 될까요? F에 놔야 될까요? C요. C에다 놓을까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거인이 그렇죠? 여기 놔야 돼. 거인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네.
이런 식으로 게임 진행하는 거. 아시겠죠? 그죠? 이게 단순히 내 거의 수만 만드는 의미가 아니라 상대방 것도 봐야 되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쉽지 않은 게임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제가 아이들하고 보는 거는 생략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게임 점수를 이렇게 했어요. 이런 식으로 제가 표를 만들고 아이들하고 같이 준비를 했습니다. 자, 더 뭐 자세한 미션은 선생님들께서 만들어 보셔도 좋겠죠, 그죠? 자, 그리고 이 내용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등만 인정하는 세상이 조금 안타깝다, 속상하다는 마음에 만든 건데요. 2등에게도 금을 주고 싶어요. 그렇지만 여러 명이 나눌 때는 이게 의미가 없으니까 1등이 1명, 2등이 딱 1명일 때만 1등이 2등한테 하나 주고 가져간다는 의미로 그렇게 하면 그러면 하나도 못 받거나 이런 친구는 없겠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변형을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 이렇게 이런 경우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얘가 10개 엘프가 10개를 가져가고 얘한테 이제 안개를 주는 거죠. 너 2등인데 아깝다. 3이나 썼는데 하나라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알마도레의 매력이 어떤 건지 선생님들 다 눈치채셨죠? 규칙은 간단해요. 전략은 할 때마다 달라지거든요. 이게 이 게임의 묘미이고요. 이 게임의 가장 큰 묘미를 나타내는 그림은 바로 이겁니다. 내 차례에는 울타리도 할 수 있고 군사도 놓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 나 뭐 하지? 울타리 할까? 군사할까? 계속 고민을 하게 해요. 그 고민을 하는 거에서 더 이 게임이 재미가 있는 거겠죠. 그죠? 군사를 놓을 것인가? 울타리를 놓을 것인가? 군사는 어디에 놓지? 큰 걸 놓을까? 친구들한테 높은 군사를 놓는 척 할까? 뭐 이런 재미가 있기 때문에 계속 이제 다른 게임의 양성을 만들어내는 게 이 게임의 묘미입니다. 그래서 리플레이성이 아주 높아요. 아이들하고 진행하면 또 해요. 다시 해봐요. 이제 뭔지 알겠어요. 이런 얘기를 하게 될 거예요. 자, 알마도로 새롭게 예쁜 캐릭터로 이제 다시 출시된 2번째 버전 재밌게 오늘 한번 활용해 보기 시간을 가졌고요.